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광화문 10차선 꽉 찼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에 이어 오늘 범보수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광화문에서 대규모 조국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동네에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검찰 수사권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수사팀 바꿔서 자기들 비리 덮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좁은 골목에 200만 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광화문 서초동 대검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예, 본격적인 새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게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인파들을 집회 참가자들 한번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화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인원이 온 건 분명한데 또 자유한국당은 일단 300만 명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 앞에서 열렸던 이른바 검찰개혁 또는 조국 장관 수호 집회에 200만 명이 왔다고 주최 측에서 추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00만보다 적은 숫자라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 의미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어차피 면밀하게 누가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는 경찰에서도 추산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서초동보다는 더 많이 왔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200만 명이면 우리는 2천만 명이다. 정말 정밀하게 따져서 300만이냐 350만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보다는 오늘 광화문 집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한국당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서초동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조국 장관 지키는 게 국민의 뜻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냈잖아요. 반대로 한국당, 야당에서는 광화문에 서초동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모였다. 이게 민심이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물러나는 게 민심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300만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놀이동산 들어갈 때 인원 체크하듯이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장혜철 평론가님은 서초동 집회보다는 육안으로 많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조수인 부장님. 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인원이 정확히 얼마냐를 빼고더라도 일단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좀 올라가긴 하는 겁니까? 많이 올랐죠. 자, 그 조국 수호 집회, 대검찰청에서 모였던 집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0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초동에서 있었던 공간보다 광화문 광장이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2.4배가 커요. 우선 서초동보다 광화문 면적이 2배 이상 크다. 2.4배가 큽니다.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계산 공식으로 보면 광화문 광장에는 500만 명이 운집했다라는 추산이 가능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계산 방식대로라면. 그런데 광화문 광장 외에도 광화문에서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10개 차로, 그리고 광화문역에서 중강역까지 8개 차로가 모두 인파가 지금 운집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체 더불어민주당 계산법대로라면 얼마나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부풀리기 같은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집회 때문에 광화문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동아일보 사업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네. 예. 차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예.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이요. 한국당 시위 연단에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아이언쇼스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한국당 시위에 참석한다? 예. 찬조 연설한다? 어디 상상이나 합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만 해도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선 계속 한국당은 독재 후예이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싫어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울대 성악부 학생들이 한국당 집회의 연단에 올라서 힘을 내라는 노래를 불렀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민심을 두렵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사실 정상적인 평화 집회가 이어졌었는데 일부에서는 저렇게 경찰과 대치하는 와중에 약간의 몸싸움과 자칫 폭력 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듯한 저런 모습까지 일부에서는 연출이 됐어요. 아마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일부 집회 단체들이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바꿔서 집회를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마 광화문 말고 경찰과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대치가 이어진 듯합니다. 배전소 의원님, 인원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자유한국당의 기세와 오늘 여론을 여론 전문가로서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집회에 3단 효과가 있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집회의 모습이 자유한국당의 영향력보다도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효과.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장관에 관련된 여론과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동일시되는 운명 공동체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총선까지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 효과.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딴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동안에는 자유한국당의 개혁, 내부 혁신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제는 타겟이 내부 쪽보다는 내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유보하자, 유예하자 이런 내부의 갈등 요인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집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조국 장관 정국에 대해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분 오랜만이네요. 이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나섰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국민 탄핵 결정문까지 발표하면서 전면에 섰습니다. 참 홍준표 전 대표다운 어떤 발표예요, 보면. 사건 이제 법조인이 사건 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3시를 청구 이슈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러면 국민 탄핵 결정문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도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이게 이제 전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의 보수 통합의 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여러 보수 정치인들이 뭔가 다시 무대에 뛰어들어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만 해도 지금 유튜브 방송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지금 이 정국에 저걸 발표하면서 연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정치활동 개최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 홍준표 전 대표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수면 아래 나와 있는 어떤 그 여권의 예전 실력자들인지 앞으로 미래의 잠룡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국을 계기로 아마 다시 이제 중앙의 무대로 뛰어 들어오려고 것 같고, 이게 여기서 자유한국당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는 어떻게 하지?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하지?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보도 이 정국을 오늘의 어떤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주말에 또 서초동에서 있는 촛불 집회도 참 많이 관심이 가요. 근데 조수인 부장. 네. 어제 오후에 정치권에서 이번 주말에 서초동에 있을 이 촛불 집회에 민주당에서 독려 문자를 보낸 듯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저 문자를요, 저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민주당 조직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는 이른바 조국소 집회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깃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이 적혀있는 손피켓 등의 사용을 삼가해달라. 버스를 대절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1호차와 같이 당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이번 주말에 거대한 민심의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마치 더불어민주당 조직국에서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안내 문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조국 장관 일련의 사건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의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과연 허언이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한철 평론가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시부터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가 있었고 6시에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대학로에서는 또 대학생들이 지금 집회를 열고 있어요. 네, 고려대, 연세대, 단국대, 부산대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이 촛불 집회, 집행부를 꾸려서 대학로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학로 대신 오늘 1시부터 진행된 광화문 시위에 함께 했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과거에 이런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조국 장관 사태 이후로는 대학생들이 연합 집행부를 꾸려서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 시위부 집행부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에 직접 나와서 특정 정당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공정의 문제다, 상식의 문제다, 조국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 오늘 현장에서도 저는 젊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저도 집회 현장에 나가봤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과거의 정부 비판, 문재인 정부 비판 시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젊은 20대, 30대들도 함께하는 집회의 양상으로 오늘 드러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있었던 대규모 광화문 집회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정경심 교수 특혜 논란에 대해서 물론 뭐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8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지적, 의견도 있고요. 조국은 죄가 없다. 조국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다라는 조국 장군 열혈 지지자의 목소리. 조국 장관 임명하고 검찰 수사 압박하는 대통령, 도대체 뭐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있는 것일까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왜 조국 장관 아들 자녀 말고 나경원 의원 아들 논문 저자 특혜는 왜 수사 안 하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14선 다 찼다. 서초동 집회는 정말 세 발의 피다라고 이번 집회가 더 규모가 컸다고 얘기하시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는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젊은 층 대 노년층, 좌우, 그리고 광화문대 서초동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서로 광장 정치를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